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파트 2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클래스의 상속에 대해서 그리고 상속을 하면 메서드 상속을 하면서 자손 클래스의 또 입맛에 맞게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그리고 조상 클래스와 자손 클래스의 멤버들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슈퍼라는 메서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각종 실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고 멤버들을 어떻게 더 추가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5장으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지만 뭐 그래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 지난 장에서 우리가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상속이라는 것은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누구를 기반으로? 그죠? 조상 클래스, 슈퍼 클래스,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아울러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서 연관이 없는 공통적인 부분을 조상 클래스에서 몰고 그리고 뽑아서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손 클래스에서 그걸 그대로 상속받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드의 재활용도 이제 이점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데, 만약에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다중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상속이 있고, 단일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다중상속은 말 그대로 마늘 다짜입니다. 이거는 하나고요. 그죠? 단일이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는데 다중상속을 파이썬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C++에서도 허용을 하고요. 하지만 자바에서는 단일 상속만 허용을 합니다. 자바에서 왜 단일 상속을 허용을 했느냐? 아니, 다중상속을 왜 배제를 했느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파이썬이 뭡니까 이 저 나올 당시에는 자바보다 조금 일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중상속도 허용을 하고 단일상속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의 개념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중상속은 여러 개의 기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파생 클래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손 클래스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 때 괄호 안에 클래스 이름, 자기가 상속받을 클래스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클래스명을 적어줍니다. 자, 기반 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자,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데 기반 클래스 이름 2 이렇게 두 개를 넣었다. 그럼 두 개를 상속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두 개를 상속을 받는데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94년도에 이제 자바가 등장하면서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다중상속을 없애고 단일 상속만 허용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단일 상속을 왜 하게 만들어줬냐? 문제점이 있어서 해줬겠죠. 그런데 그 단일 상속의 대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포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함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어서 다른 클래스를 자기의 멤버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자바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은 우리는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다중상속이 허용이 된다 라는 걸 일단 아시고요. 자, 원래 다중상속은 C++은 지원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단일 상속만 지원하며 다중상속의 대체 방법으로 포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자, 다중상속의 문제점이 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다 상속받은 여러 기반 클래스와의 같은 이름의 멤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당연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클래스, 데이트나 뭐 캘린더 이런 클래스에서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클래스 등등에서 동일한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걸 호출해야 될지 모르고 또 잘못 호출해서 뭐가 충돌이 발생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충돌성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를 간접적으로 2번 이상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클래스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 클래스, 파생 클래스를 통해서 또 상속을 받았는데 얘가 이미 이거 두 개를 상속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상속받는데 또 이 클래스를 또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다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클레임을 당시에는 C++ 자바가 나오기 이전에 C++ 언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만도 있었고 클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MS가 이제 거의 독자적으로 이제 그냥 뭡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래서 독점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혀 받아주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자바가 그러한 점을 개선을 하면서 나왔고 파이썬 역시도 다중상속을 허용하지만 그래도 다중상속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RO라는 메서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튼 중요한 거는 상속받은 여러 기초 클래스에서 같은 멤버가 있어, 같은 이름이 같은 게 있다면 충돌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2번 이상 상속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중상속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에 알고는 넘어가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요. 일단은 다중상속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person이라는 클래스와 university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다중상속으로 뭡니까? undergraduate인가요? 뭐 여튼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irst는 자 프린트해서 그냥 greeting이라는 메서드를 들고 있고 university는 자 보니까 뭡니까? manage credit에서 학점 관리를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undergraduate는 보니까 first이랑 그죠?
그리고 유니버시티라는 이 두 클래스를 다중상속을 받고 있어요. 두 개를. 그죠? 그리고 나서 스터디에서 공부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에다가 각각 자 그레듀에이트를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팅도 상속을 받았고 매니지 그레이티트도 상속을 받았죠. 왜? 두 개 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는 멤버가 하나, 얘도 멤버가 하나. 근데 얘는 멤버가 몇 개예요? 세 개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호출 내보니까 각각 안녕하세요. 학점관리 공부하기가 잘 출력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충돌이 없다라는 점에서 부분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코드의 재활용도 이게 훨씬 더 높고 그죠? 더 높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데 자 한번 보죠. 먼저 기반 클래스 펄슨과 유니버시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생 클래스 언더그레듀에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상속받게끔 만들어 줬고 그리고 소갈로 안에 펄슨과 유니버시티를 콤마로 구분해서 적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두 기반 클래스의 기능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자, 상속 계층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 잘 압니다. 그죠? 상속 계층도 이제 클래스 상속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이전 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만 상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제 예제를 봐가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단일 상속보다 다중 상속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거로 보이지만 자 한번 우리가 이런 예제를 한번 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중 상속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클래스 이놈이 마지막 클래스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러고 오히려 훨씬 더 코드의 재활용성도 단일 상속에 비해서 클래스는 무한대로 이렇게 여기에 쭉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예제를. 그게 바로 이건데요. 다이아몬드 상속이라는 방법인데요. 생긴 게 꼭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죠? 예,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자, 조금 복잡한 클래스 상속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클래스 이름을 ABCD로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A에는 greeting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A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클래스 B 또 역시 그냥 일반 클래스, 기반 클래스가 되겠고, 그리고 C 해서 A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A, B, C가 지금 다 보시면 같은 메서드명을 다 들고 있어요. 선언보가 다 같죠? 선언보가 다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구현보만 내용이 살짝 달라요. 그죠? 그리고 나서 클래스 D가 B와 C 클래스, 다시 말할게요. 자, B와 C는 각각 A를 상속을 받았죠. 단일 상속으로. 그죠? 이렇게 받았고, 근데 클래스 D는 B와 C를 상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도 A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패스를 했기 때문에 B와 C에 있는 멤버 메서드인 이 그리팅을 세 개, 이렇게 이 세 개를 다 상속받은 거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맞잖아요. 그죠? 얘가 A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상속 계층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개의 A, B, C 클래스에 그리팅이라는 메서드가 동일하게 다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기반 클래스 A가 있고 BC는 A를 상속받았고 그리고 다시 D는 BC를 상속받았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일단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클래스 간의 관계가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상속 관계를 우리는 다이아몬드 상속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클래스 A를 상속받아서 B와 C를 만들었고 B와 C를 상속받아서 D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발생을 하죠.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X의 D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는 그리팅을 3개나 상속받았는데 이때 그리팅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과연 A께 호출이 됩니까? B께 호출이 됩니까? C께 호출이 됩니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모호하죠. 그죠? 모호하단 말이에요. 일단 이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뭘 호출하는 거야? 3개 다 똑같은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B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ABC 모두 그리팅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다면 D는 과연 어떠한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나? 딱 봐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모호한 상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정확성,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에러가 나오면 계속 버그가 나오면 버그를 계속 잡고 업데이트를 하고 100%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그러한 게 필요한 것이죠. 수없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버전이 올라가가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태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죠. 그리팅을 호출했는데 뭐가 호출이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 A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어떨 때는 또 B와 C의 메서드를 호출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아주 프로그램에서는 나는 얘가 호출되기를 바라는데 아니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그리팅을 호출했는데 얘가 호출이 된다든지 얘가 호출이 돼버리면 아주 난감하죠. 계산 자체가 복잡해진단 말이죠. 맞죠? 나는 이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는데 뭐 이게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호출이 될 수도 있으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진짜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쓰인다. 예를 들어서 그죠? 쓰인다면 점점점 제가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쓰인다면 그냥 바로 전쟁입니다. 그죠? 잘못 날아가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하겠죠. 그죠? 그걸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은 욕을 상당히 먹을 거고. 그죠?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상속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웬만해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모호함을 들고 있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녕하세요 B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값이 B 인스턴스에 그리팅이 호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파이썬에서는 MRO라는 그러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게 호출이 먼저 될지 그거를 우리가 순서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다음 내용을. 일단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상속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이 될 거라는 거 이미 감이 온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파이썬은 노력을 했죠. 다이아몬드 상속 문제점의 해결책 하면서.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다이아몬드 상속의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메서드를 탐색 순서, 그래서 메서드 레졸루션
order 해서 우리가 앞에 글자를 따서 MRO 기법 혹은 MRO 함수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 레졸루션 오더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탐색 순서인데요.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 D에 메서드 MRO를 우리가 MRO 메서드를 호출을 사용을 해보면 메서드의 탐색 순서가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D 클래스 형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D.MRO를 호출하니까 제일 처음에 얘가 참조하는 게 D 클래스입니다. 메인이 D라는 뜻이죠. 그리고 D 클래스를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에서는 지금 그리팅을 상속만 받았죠. BC, ABC 거 세 개 다. 그죠? 그 다음에 호출되는 거 우선순위가 탐색 순서가 B입니다. 그래서 B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MRO 기법에 의해서 메서드 탐색이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 B에 있는 그리팅이 호출이 되는 이유가 이놈 때문입니다. 이 MRO를 찍어보면 B부터 이렇게 찍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그 다음에 B에 만약에 그리팅이 없다. 그러면 C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조상인 오브젝트 클래스를 찾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B가 호출이 된 거예요. B에 있는 그리팅이. 알겠죠? 그리고 MRO에 따르면 D의 메서드의 호출 순서는 먼저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D예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죠? 그 다음이 B이다. 이거 MRO 기법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따라서 D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팅을 호출하면 B에 그리팅이 호출된다. D는 그리팅이라는 메서드가 자기가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죠. 없잖아요. 있다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그죠?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D는 그냥 패스했어요. 그죠?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속받는 게 이제 우리가 BC를 받을 때 이제 B라는 클래스를 먼저 메서드를 이제 탐색을 MRO 기법에 의해서 탐색을 한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파이썬은 다중상속을 한다면 우선 클래스 D 해서 BC 해서 클래스의 목록 중에서 왼쪽부터 먼저 바라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로 메서드를 찾아요. 그러므로 같은 메서드가 있다면 B가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래도 파이썬은 MRO 형식을 MRO 기법, 즉 MRO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가 불리어지는 순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펴보면 좀 편리하다라는 거죠. 허나 상속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프로그래머가 머리가 깨지겠죠. 그죠? 아프단 말이에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 프로그램 중에서 언어 중에서 상속 부분에 있어서는 자바가 제일 낫다라고 어떠한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이썬은 주 용도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응용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빅데이터 기반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즉 모듈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활용 가치가 높아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파이썬을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개발도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바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썬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바하고 파이썬이
그리고 C라는 언어는 embedded, 즉 프로그램을 씹는 그런 칩셋 용도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 언어가 많이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수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객체를 뭘 해가지고 이렇게 다중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조금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상속받을 필요 그런 거 절대 지양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 머리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으면 2개 아니면 3개까지는 뭐 어떻게 자기가 분석해서 보면 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단일 상속이 제일 편해요. 편하기는. 알겠죠? 예. 일단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파이썬은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RO 기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다양성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말할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이론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다중상속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다중상속과 단일 상속에 대한 개념의 차이, 그죠? 그리고 다중상속의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한 이러한 다이아몬드 상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MRO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걸 봤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볼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얘가 호출이 되지? 그러면 MRO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호출이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다중상속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다중상속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하고 자, 다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